안녕하세요. 수학2 첫 단원이죠. 자, 벌써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입니다. 이번 교재에 차례부터 한번 볼 건데 단원이 크게 3개 단원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함수의 극한과 연속, 두 번째 단원 미분, 세 번째 단원 적분. 와, 벌써 이제 미분과 적분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지? 미적분. 네.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죠. 네, 대학 진학해서도 미적분은 뭐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고요.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깝죠. 예전 같으면 배우지 않았을 미적분을 이제는 교과 과정이 좀 바뀌면서 몇 년 전부터 바뀌긴 했지만 이제 문과생들도 미적분 단원을 배우게 됩니다.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이 수학2에서 나오는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잘 이해해 놔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미적분이라는 교과에서 여기서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미분 적분이.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그냥 확률과 통계로 보통 넘어가기 때문에 미분과 적분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적인 방법들만 좀 익히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는 어디까지냐? 중간고사는요, 미분 단원에서 자, 도함수의 활용에서 보통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요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어느 학교는 요 정도까지, 어느 학교는 이 정도까지, 조금 많이 들어가면 여기까지. 근데 속도는 많이 안 들어가는 편이기는 한데 보통 요 정도 시험 범위가 되더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 함수에 있어서의 극한과 연속이 뭘까? 그 첫 번째 시간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죠. 첫 번째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함수의 극한에서 첫 번째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수렴이라는 용어와 발산이라는 용어예요. 수렴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모아진다. 어딘가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는데 그게 어느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특정한 값에 모아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발산은 이제 반대 용어예요. 모아지지 않는다. 모이지 않는다. 흩어진다. 또는 알 수 없다. 이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이 뭐 진동 형태일 수도 있고 막 어디로 끝까지 막 이렇게 막 가버릴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발산이라고 해.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수렴은 모아진다, 발산은 흩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점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의 점을 지금 찍어서 왔죠. 자, 점 A 볼까요? 점 A는 x좌표가 마이너스 7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5인데 이 점 역시, 자, 이 점들은 모두 y는 fx라는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7일 때 y는 마이너스 5라는 점이죠. 이 점을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x가 마이너스 7일 때 y는 마이너스 5야 라고 표현을 했었어. 그러니까 x가 이 점에서 보면 x가 마이너스 7일 때 점이죠. x가 마이너스 7일 때 함수 그래프를 쭉 따라가서 봤더니 이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5가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f-7은 마이너스 5야 이렇게 표시를 했었고, 이 기호를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x가 마이너스 7일 때 이 fx 값은 마이너스 5야. 자, 이렇게 한번 구분을 지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7일 때 fx는 마이너스 5야. 자, 두 번째 점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점 B. 자, 이 점은요, x가 지금 원점에서 쭉 마이너스 4일 때, x가 마이너스 4일 때 점을 갔더니 이 점의 y값, 즉 함수값은 1이더라. x가 마이너스 4일 때 이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더라. x가 마이너스 4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더라. 에서 이 fx라는 기호, 함수값을 뜻하죠. 함수값은
y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점, x좌표가 4야. x가 4일 때 이 점의 함수값인 y좌표는 2가 되겠죠. x가 4일 때 fx는 2가 됩니다. 우리가 f4는 2라고 표현했던 그 방법이랑 그거랑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자, 마지막 x가 6일 때 점 볼까요? x가 6일 때 쭉 갔더니 이 점의 y좌표는 5가 됩니다. x가 6일 때 y좌표는 5가 되고 우리가 f6은 5라고 표시를 했던 거 원래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자 이제 극한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x가 6일 때 fx라는 이 값은 5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등호를 사용했죠. x가는 딱 정확하게 6이라는 점일 때 이때 fx는 자, 함수값은 y값은 정확하게 5라는 y값을 갖습니다. 자, 이거는 정확하게 그 점에 딱 찍은 거야. 한 점을 딱 찍은 거야. 그래서 x좌표가 어떤 값일 때 그 y좌표도 어떤 값이 됩니다. 이렇게 딱 찍은 겁니다. 네. 자. 근데 화살표로 되어 있네. 이 화살표의 개념이 극한이에요. 가까워지고 있는 중 또는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ing. 가까이 가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어. 이런 뜻이야. 자, 이거 구분 지어야 됩니다. x가 딱 a일 때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등호 아니에요. 등호 아니지. 화살표입니다. 이 화살표가 극한을 의미하는 기호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극한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x가 a로 가는 극한에 대해서 x가 a로 가까워질 때 이게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x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근데 뭐 a가 아니야. a는 아니지만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호에서 자, x가 a로 갈 때 이거를 이제 x가 a로 가는 극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x는 이미 a는 아니야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안 써 있어도 x는 a가 아니다 라는 이 기호가 의미가 붙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냥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이때 fx의 값이 자, 요 fx는 뭐야? 함수값이지. y값이야, y값. y값이 일정한 값 어떤 l이라는 일정한 값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으면 이때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프 보세요. 지금 여기 그래프 보면 fx,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자, 요게 굵은 선이 그래프야. 여기서 기호로 x가 a로 가고 있을 때 라고 했어. 자, x는 좌우로 움직이는 점이지. 좌우로 움직이는 점. 특정한 어떤 a라는 값을 향해서 왼쪽에서도 또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꼭 이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따라서 x라는 점을 통해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x가 a라는 점을 통해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때 y좌표를 보자. y좌표는 점점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는 점점 위로 올라가. 그치? 이쪽에서 오고 있을 때는 점점 내려가. 그러다가 이 점의 y값인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진 거야. l이 딱 됐는지는 몰라. 근데 l에 가까워졌어. 이렇게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졌어. 그러면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 이걸 기호로 x가 a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fx는 l에 수렴한다. l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리. x가 a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x가 a로 향할 때 x가 a로 가는 극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미 x는 a가 아니야. 딱 a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야. a는 아니지만
fx는 이 y값인 함수값인 fx가 특정한 l이라는 값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죠. 자, 요렇게 갈 때 보니까 이 점의 y값인 l에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오면서 가까워지고 있죠. L이라는 점에서 만나긴 만나겠죠. 딱 L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L에 무조건 가까워졌습니다. 무한히 가까워졌습니다. L에. 그러면 그거를 L을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L을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표현을 한다. 자, 기호의 의미입니다. 다시 x가 a로 가는 극한에 대해서 이 fx가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면 그럼 결론 x는 a에서 l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또는 줄여서 극한을 갖는다, 극한이다, 극한값은 l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기호로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에 대해서 이 극한값은 l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게 기호인데요.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또는 fx 값이 l에 가까워질 거야 이란 뜻이고, 리미트라는 이 리미트 이게 극한을 의미하는 기호의 수역에서 lim 줄여서 limit라고 하고 x가 a로 향할 때 a로 가는 극한에 대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호를 읽어보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에 대해서 이 극한값은 l이다. 기호를 읽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다. 기호를 해석해보면 x가 a로 향하는 극한에 대해서 fx 값은 l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요 기호도 쓰고 요 기호도 씁니다. 둘 다 쓰는데 기호를 이 기호를 한 90%, 요 기호를 한 10%까지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호를 사용하긴 하니까 둘 다 알아두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이 나오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 그래프를 좀 같이 그리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좀 알고 갈 건데요. fx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분수꼴인 함수를 유리함수 또는 줄여서 분수함수라고 하지. 유리함수는 뭐 다항함수도 유리함수고 분수꼴도 다 유리함수니까. 근데 이렇게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근호를 사용한 게 있어요. 루트를 사용한 거. 뭐 예를 들면 우리 교재에서 자 이렇게 루트를 사용했죠. 루트를 사용해서 요 안에 식이 이렇게 빵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럼 근호 안에 있는 식 자체는 항상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요. 네, 이게 기본적인 정의역에서 전제 조건이죠. 네, 이거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이 나올 때는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다 공부를 하긴 했었어. 다항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그쵸? 아직 3차 함수는 안 나왔으니까. 분수함수. 이런 걸 이제 유리함수라고 해서 이런 꼬리를 들이지. 요런 식들 다 정리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무리함수. 다 정리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선생님이 설명하고 그림을 그려줄 건데, 자, 요 그림을 그냥 설명만 듣고 넘어가면 안 되고 꼭 똑같이 따라서 그리면서 이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안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걸리면 이제 엄청 깨지는 거지 나한테. 자, 예제 문제부터 가볼 거야. 왜? 예제부터 우리가 하나씩 함수를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함수 fx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 함수는 벌써 분모가 x-1이니까 x-1일 때 분모가 0이 되므로 x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x는 1이 되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x는 1에서의 함수값 f1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했었던 그 정의역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x축, y축이라고 있을 때 x가 1인 점은 존재하지 않아. 요 x가 1일 때는 그래프의 점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분수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fx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일단 먼저 x는 1이면 안 되는구나. 분모의 모양을 보고 찾아놓고 분자식을 인수분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 즉 직선의 모양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x는 1이 되면 안 돼. 그럼 그래프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뭐 기울기, y절편 등등등 이용해서 그렸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x절편, y절편이지. fx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y는 1, 그러니까 y절편이 1이라는 점을 갖는 거. y에다가 0을 넣었더니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 자, 마이너스 1이라는 x절편을 가지면서 이 두 점을 쭉 지나는 직선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단 x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자, x가 1일 때는 점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빵꾸를 뚫을 거야. 빵꾸를 뚫어 놓고 이 점에 대해서 직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그래프 그렸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아까 분명 x가 x는 1에서 f1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 정역 조건 때문에 그래요.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x가 1일 때의 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함수 극한의 개념으로 x가 1에 가까워질 때는 이라고 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야. 자, x가 1에 가까워질 때는 점이 어떻게 움직이냐? x가 1이라는 점에 이렇게 가까워질 거야. 근데 그래프 직선을 따라서 점점 따라서 이렇게 가까워져. 그럼 y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보여요? y 값이 커져요. 또는 이쪽에서 올 때는 x가 1인 점을 향해서 갈 때는 y가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에 가까워져? 이 점이지. 여기에 점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 점의 위치에는 가까워질 거야. 그럼 이 점의 위치는 뭘까? x에다가 1을 한번 살짝 넣어봤더니 2라는 점에는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x가 1을 향해서 갈 때, 1에 가까워질 때 fx라는 값도 2라는 값에는 가까워져. 존재하진 않지만, 2라는 값이 존재하진 않지만 가까워져. 이걸 극한값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호로 리미트 x가 1로 가는 극한 fx에 대해서 이 값은 2에 수렴합니다. 2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2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 정리. 방금 그 함수가 fx가 x가 1일 때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x가 1이 아닌 x가 1이 아닌 상태에 대해서 1의 x값이 1에 가까워질 때 fx의 값, 즉 y값은 2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져. 이걸 극한값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함수값과 별개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함수값이 존재해. 그럼 극한값 존재할 수 있어. 근데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x가 a로 가는 화살표 모양. 극한이란 뜻이지. 이건 x는 a는 아니지만 a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상태를 뜻한다. 리미트는 극한을 뜻하는 리밋의 약자로 리미트라고 읽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 2번. 상수함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두 번째 2번. 상수함수. C라는 상수함수네. fx는 C라는 어떤 상수함수에 대해서. 자, 상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x축과 평행한 어떤 직선 모양이죠. y는 C라는 값에서 x축과 평행한 직선 모양인데 이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항상 C라는 값을 갖지 x가 어떤 값을 갖든 무조건 이 함수값은 C야. 그래서 A값에 상관없이 극한값은 무조건 C라는 값이 성립하더라. 자, 그래프 쩡 그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하나 A값 하나 잡아볼까?
자, 여기 A가 있어요. 땡땡땡. 그럼 이때 Y는 지금 X를 향해서 이렇게 갈 때 Y 값이 변해요. 계속 3이야. 3, 3, 3, 3, 3, 3, 3, 3, 3에서 이 점에 가까워져도 3이고 3, 3, 3, 3, 3, 3, 3, 3, 3, 3 해서 이 점에 가까워져도 A라는 X가 A라는 값에 가까워져도 계속 이 함수 값은 3A라는 값에 머무르고 있죠. 상수함수기 때문에 함수값 자체가 3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값은 항상 3이야. 그래서 x가 어디로 가든 fx는 3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이것도 그냥 3에 가까워진다, 3에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은 그냥 그 상수함수값 C값이 됩니다. 자,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건 잠깐 넘어가고 발산으로 가볼게요. 자, 이 발산이라는 용어는 수렴과 반대 용어라고 그랬죠. 함수 fx에서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요게 그냥 x가 a라는 값이었어. 근데 이때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자, 선생님이 여기 있는 문제상의 그림을 좀 빌려올 건데, 그래프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점 A에 이렇게 가까워지게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따라서 점이 X를 향해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요. 어디까지? 한없이. 그걸 무한대라고 표현해요. 자, 또 X를 향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쭉 따라서 와 보니까 그래프를 따라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가요. 어디까지? 한없이. 이걸 무한대라고 합니다. 자, 무한대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팔자를 옆으로 눕혀 놓은 모양이죠. 무한대 기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없이 커져요.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이런 상태를 무한대라고 하고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해.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인 거야. 근데 어디로 갔어? 위쪽으로 갔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리미트 x가 a로 가는 극한에 대해서 fx 값을 봤더니 수렴하지 않아. 양의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 또는 x가 a로 갈 때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기호를 적어요. 그럼 양의 무한대가 있으니까 다른 무한대도 있나요? 네, 이번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프가 뒤집어진 모양이죠. 뾰로롱 뾰로롱. 요때 x가 어떤 특정한 a라는 값을 향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깝게 가면 갈수록 점점 내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깝게 a를 향해서 갈수록 점점 내려가. 그래서 무한대만큼, 음의 무한대만큼 내려가. 이걸 음의 무한대라고 해요. 역시 x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값이 음수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이라는 게 이제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이걸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해요. 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면서 기호로는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 또는 x가 a로 갈 때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했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번에는 이제 무한대, x가 무한대로 움직일 때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잡고 그리고 필수 예제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수렴 발산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